다른 사람에 대해 가짜 기억을 심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선명한 것들이 알고 보니 누군가가 만든 허상이라면, 그리고 그런 완벽한 허상을 누군가 쉽게 만들어낸다면 과연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잠들었을 때 뇌를 해킹해서 꿈속에서 현실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속인다는 기가 막힌 설정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 인셉션의 초반부에는 뇌를 해킹당한 사이토라는 인물이 해커들이 자신의 꿈속에 들어와서 감쪽같이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자신만 알고 있는 아지트에 갇혀서 협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만의 아지트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너무 이상하지만 모든 것이 현실과 똑같아서 속아 넘어가고 있던 사이토는 협박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닿은 카펫의 재질이 자신이 싫어하는 인조 카펫이라는 걸 보고 이건 실제 자신의 아지트가 아니라 자신이 해킹당해서 만들어진 가상 공간이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가상의 이미지와 공간은 허점을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이제 이런 영화 속에나 등장했던 가상과 현실의 구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에서도 우리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해가면서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오픈 AI가 선보인 텍스트 기반의 동영상 생성 AI인 소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영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동물, 풍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지 아님 AI가 만든 허구인지를 계속 구별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안면인식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며 모든 건물과 장소의 출입 권한과 은행 잔고 인출, 거래 등에 사용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벌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사기를 치는 각종 범죄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기술의 엄청난 발전은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인터넷 공간과 화면 속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물리적 세계로 연결되며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파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매일매일 모든 산업 전반에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AI의 발전은 향후 어떤 미래를 만들고 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부의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까요? 이 미래 변화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AI 혁명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업인 오픈 AI의 행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최근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미국에서 열린 인텔 파운드리 행사에서 우리에게 향후 필요한 AI 인프라의 규모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시장과 비교해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기업을 만들기 위해 7조 달러, 하나로 약 9,200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죠. 현재 엔비디아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해서 샘 알트만이 구축하고자 하는 AI의 인프라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전력까지 포함된 것이며, 이에 대해 그는 AI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는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 생산이 많아져야 하는 것처럼 AI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AI 반도체도 폭발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도체를 이용해 데이터 센터를 구동시키려면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AI 컴퓨팅 파워, 즉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지금 사람들은 전 세계에 필요한 AI 인프라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생성형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미래의 AI 혁명을 통해 산업의 틀을 뒤흔들며 남들이 현재 간과하고 있는 AI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첫째, 엔비디아에서 벗어난 AI 전용 반도체 개발, 생산. 둘째, AI 반도체들을 돌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립. 셋째, 이 엄청난 AI 반도체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대규모 전기 공급.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회사만이 진정한 AI 혁명의 시기에 최강자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걸 샘 알트만이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 AI 인프라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기 공급과 함께 끊기거나 파손되지 않는 완벽한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아마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샘 알트만이 언급하지 않았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보듯이 인터넷은 언제나 당연히 작동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샘 알트만이 언급한 앞의 세 가지 조건과 함께, 넷째,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파괴되지 않는 인터넷 네트워크, 이것까지 포함해 총 4가지가 AI 혁명 시기에 최강 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현재 오픈 AI가 자금을 모으고 하려고 하는 이 AI 인프라 구축의 4가지 조건을 벌써 예전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바둑판에 포석을 깔아놓듯이 준비해온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어딜까요? 애플? 구글? 마소?
메타, 엔비디아? 물론 이 기업들도 AI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조건들까지 모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어딥니까? 저는 이 미래 AI 혁명 시대의 최강자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현재 테슬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자율주행 AI를 완성시키기 위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H100을 받아 사용하다가 현재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전용 AI 반도체인 D1 칩을 TSMC에서 위탁 생산해서 사용하면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계속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테슬라는 AI 최강 기업의 첫 번째 조건인 AI 전용 반도체 개발 생산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가지 조건도 다 만족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위원님의 2023년 리포트인 에너지 워 시리즈의 로보 파트를 보면 관련 내용들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레전드 리포트를 참조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AI 최강 기업의 2번째 조건인 AI 반도체들을 돌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립 역시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2014년 네바다 기가팩토리 건설 당시부터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고 순차적으로 엔비디아 A100 칩을 사용한 GPU 클러스터를 가동, 시간이 지나 자체 AI 반도체인 D1 칩을 개발한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했던 엔비디아 H100 클러스터에 자율주행 슈퍼컴퓨터인 도조가 연결된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과거 트위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던 데이터 센터들을 인수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로 만들 거라고 발표했고 2023년부터 그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 AI에 특화된 도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에게 FSD 신규 버전을 배포하고 신경망 융합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들을 실제 도로 위의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다시 데이터 센터로 전송해서 수정과 검증, 재배포의 과정을 도조의 확장과 함께 빠르게 반복함으로써 테슬라가 그리는 자율주행 플랫폼의 완성과 구독 경제를 위한 AI 서비스의 초석이 될 파운데이션 모델인 드라이브 GPT를 완성하겠다는 거죠. 이 드라이브 GPT라는 단어가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리포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연 설명드리면 챗 GPT가 문장 내 각 단어의 뜻을 알고 다양한 단어들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언어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GPT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월드의 거리, 개별, 객체를 구분하고 차량과 객체,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서 챗 GPT가 우리의 질문에 아주 매끄러운 문장으로 대답해 주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동 경로인 주행의 문맥을 파악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매끄럽게 해주는 GPT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적용된 FSD 버전이 탑재된 차량들이 이미 북미 지역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그럼 AI 최강 기업이 되기 위한 3번째 조건인 엄청난 AI 반도체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대규모 전기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일단 구독자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앞서 언급했던 AI 개발과 AI를 훈련시킬 데이터 센터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먹는 하마라는 것입니다. 즉 AI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계속 돈을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하면 대부분 전기자동차 기업, 좀 더 나가면 AI 로봇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론 머스크는 아주 오래전부터 테슬라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기업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06년 마스터 플랜 1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 거래 시스템의 구축을 발표했고, 2016년 마스터 플랜 2, 2023년 마스터 플랜 3에서도 계속해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다양한 산업 내 저장, 구동, 활용 분야를 제안하며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되는 비전을 제시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는 2017년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사업에 집중하며 현재 ESS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은 단순히 기업용이나 인프라 투자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제품인 파워셀을 통해서 저장하고 사용하다가 남은 전기에너지를 피크 시간에 그리드를 통해 재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들까지도 에너지 생산자로 확보하는 놀라운 전략이고, 이미 텍사스에서 가상발전소라고 불리는 VPP 사업을 승인받아서 파워셀의 소유자들은 분산 전력원으로 참여해서
파워월 한 기당 월 10달러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비트코인이 채굴 보상이라는 경제적인 동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분산된 채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만들었듯이 테슬라의 VPP 사업도 에너지 저장,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자신의 에너지 장비를 통해 스스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실사용의 편의는 물론이고 남는 에너지를 판매해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러한 VPP 시스템은 현재 기가 텍사스에 설치된 68개의 메가팩 ESS가 공장 지붕에 설치된 7만 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해서 136메가와트 규모의 ESS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즉 테슬라는 텍사스의 공식 전력 거래 사업자이자 기가 텍사스를 통해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을 제조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발전하고 메가팩에 저장하며 만들어진 전력을 자체 사용해서 유틸리티 비용의 절감과 전력 사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크타임 중에는 그리드 내 외부로 전기를 판매해 수익 창출까지 실현하는 차량 생산 거점이자 동시에 에너지 생산, 저장, 사용, 판매의 거점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가팩토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앞서 언급한 테슬라의 새로운 도조 기반의 데이터 센터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AI 개발과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엄청난 에너지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메가팩을 통해 저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만들고 VPP 서비스를 통해 남은 에너지를 재판매하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데이터 센터로 하나씩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이러한 예상은 2020년 스위치라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메가팩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 구글 역시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센터들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발전시키고 공급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걸 보면 절대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왜 테슬라가 오래전부터 본인들을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고 이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왔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준비들을 해왔는지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미치도록 놀랍고 소름 끼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좋아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I 최강 기업이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인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해주는 파괴되지 않는 인터넷 네트워크, 이걸 위해 테슬라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테슬라가 아닌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구축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전세계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재활용 로켓을 통해서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머스크가 구상한 군집 위성 수는 42,000개, 2030년을 기점으로 1세대 12,000개, 2세대 3만 개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들이 1세대인 약 12,000개가 구축되어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이룬다면 1초에 1기가비트/세크의 전송 속도, 20ms의 응답 속도로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속도보다 약 40배가 빠른 겁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인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들은 물론이고 AI를 탑재하고 도조와 연결돼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와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들이 이 쉽게 파괴될 수 없는 스타링크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그 어떤 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활용하고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하며 자신들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쭉 다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직도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고 주가가 빠지면 전기차 판매가 안 돼서 망해가는 기업이라는 언론의 공포 뉴스에 흔들릴 것 같으십니까? 2023년 연간 전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테슬라의 모델 Y라는 사실과 현재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엄청난 현금 창출 능력이 공개되어도 주가가 안 오르면 허접한 회사고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고 허풍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 테슬라는 무엇을 그리며 달려왔고 그 과거의 포석들이 지금의 테슬라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또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게 다시 미래의 테슬라에게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가 오늘의 주가, 1년 후의 주가를 논하고 목표 주가가 얼마고 판매 추이는 어떻게 되고를 논하기 전에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테슬라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스스로를 전기에너지 기반의 회사라고 강조해왔고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와 로봇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제품들과 완전자율주행 FSD와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AI 데이터 기반의 비물리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알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테슬라가 뭘 해왔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단단한 믿음과 비전을 갖춘 강력한 마인드의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쁜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빠르게 변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모든 변화와 정보들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론 뇌를 멈추고 눈앞의 기사와 가격에만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김준성 위원의 리포트와 같은 보물 같은 자료와 그 자료들을 설명해주는 많은 분들의 트윗과 블로그 글들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영상을 통해 같은 관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 위대한 투자의 현인들은 늘 말합니다. 좋은 자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이 문장의 내용처럼 가격에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은 그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 수준을 넓히고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해소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는 내 마음이 요동치든 말든 지금 이 순간에도 늘 그랬듯이 일론과 임직원들이 그리는 큰 그림의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위대한 전기에너지 기반의 물리적 제품과 비물리적 서비스를 만드는 AI 최강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